네, 안녕하세요. 헬스해퍼 찬입니다. 네, 오늘 데드리프트를 할 건데요. 네, 데드리프트를 그 세 가지 형식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는 피트니스 형식의 데드리프트, 다른 하나는 파워리프팅식의 데드리프트, 또 다른 하나는 바디빌딩식의 데드리프트, 이 세 가지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한번 보시고 차이점 한번 보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피트니스 형식의 데드 자, 다음으로 바디빌딩 형식의 데드리프트입니다. 네,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해봤는데요. 네, 데드리프트의 3대 운동이죠. 데드리프트, 스쿼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네, 이렇게 상당히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연구들과 그리고 많은 운동법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이점을 보시는 부분에서 뭐냐면은 피트니스 형식의 데드리프트는 최대 이완과 최대 수축을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파워리프팅의 데드리프트는 순간적인 근력,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을 내는 데드리프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얼마나 잘 들 수 있느냐, 얼마나 폭발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바디빌딩 형식의 데드리프트는 이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고 과거에 러시아 바디빌딩 선수가 루마니아 선수가 발을 맥에서 꺼내서 데드리프트를 바닥에 찍지 않고 무릎까지만 내려서 그 미국 사람들이 보고서 그 선수의 이름을 따서 루마니아 데드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구간이 그만큼 좀 짧고 그리고 타겟팅하는 그리고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자, 먼저 이제 피트니스 데드리프트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데드리프트에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 코어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제 영상 보시면은 코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코어를 잡는 것들을 좀 하실 수 있어야지 이제 척추 중립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 고관절의 운동성. 고관절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힙힌지라는 부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도 역시 저의 영상에서 나와 있는데 힙힌지에 대한 부분을 잘 쓰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내 상체를 숙여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고관절,
내 골반을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내 엉덩이 근육, 대둔근에 힘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둔부에서 중둔근은 접근 섬유가 많습니다. 그렇게 커지는 섬유가 아니에요. 하지만 대둔근은 백근 섬유가 많아요. 백근 섬유는 순간적인 힘을 내고 근력을 낼 때 쓰이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대둔근의 백근 섬유를 사용하실 줄 아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뭐 제자리 멀리뛰기나 아니면은 제자리에서 높이뛰기를 보실 때 동작이 어떻게 되죠? 네, 제자리 예를 들어서 멀리뛰기 할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뒤로 갔다가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앞으로 밀면서 점프가 되죠. 그런 것처럼 대둔근은 그런 순간적인 근력이라든지 그리고 순간적인 파워를 낼 때 파워존이라고 하거든요. 엉덩이 근육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대둔근을 쓸 줄 알아야 일단은 파워리프팅에 대한 부분도 되고 이 데드리프트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의 가동성과 내 둔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잘 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발을 상체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배근의 활성화가 필요하세요. 광배근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 발을 잡았을 때 체스트업, 말 그대로 흉추를 가슴을 펴줬을 때 광배근으로 내가 이걸 잡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등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광배근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요소들은 이렇게 또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목에서부터 후면사슬 전체적인 긴장감, 몸 뒤쪽에 있는 긴장감을 충분히 가져가려고 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시선 처리, 내가 고개를 너무 아래로 숙인다거나 너무 든다거나 그러면은 고개를 아래로 숙이면은 당연히 허리는 말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너무 든다면은 또 역시 허리가 과신전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척추의 이런 보상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 시선 처리, 내 목 뒤에서부터 잡고 들어간다. 후면사슬 전체적인 기준을 잘 잡고 들어간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휴트니스 형식의 데드리프트는 근육의 최대 이완과 최대 수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바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근긴장을 그리고 이 저항을 계속 끝까지 잘 유지할 필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엉덩이 근육과 그리고 대퇴후면의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감을,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늘어나는 느낌을 잘 느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축감, 대퇴후면에 대한 수축감과 그리고 내 엉덩이 근육에 대한 수축감, 이 두 가지를 또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항을 가지고 내가 스트레칭을 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을 가지고 내가 수축을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저항이 정확하게 대퇴후면과 엉덩이로 전달되고 다른 부분들은 협응근으로 몸을 그런 작용들을 할 수 있게 몸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들이 맞춰져야 대퇴후면과 엉덩이 근육이 잘 쓰일 수 있고 집중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힙힌지를 하는 것처럼, 자, 히트니스 데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발 위치는 되도록이면 일자로 서주시고요. 아니면 5도에서 7도 정도만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발등에 약간 히트니스 데드리프트는 물론 유연성에 따라 다르지만 유연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일단 저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발등에 약간 안쪽으로, 그래서 내 복숭아뼈에서 한 2, 3cm 정도만 맞추시면 돼요. 이 바의 위치를 맞추시고, 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 몸의 중심을 잘 잡으시고 그대로 힙힌지를 하시면 돼요. 힙힌지를 해서 물실관절을 바깥쪽으로 놔두고 그대로 다리 뒷면과 그리고 엉덩이 쪽을 최대한 당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서 발을 잡습니다. 자, 이때도 최대한 내 무릎을 많이 구부리지 마시고요. 다리 뒤하고 엉덩이 쪽으로 최대 이완되는 느낌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발을 잡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저항이 그대로 잡히는 순간 다리 뒤하고 엉덩이 쪽에 타이트한 느낌이 오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일단은 체스트업을 하시고 그대로 민다 생각하고 발을 최대한 몸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발을 몸에 최대한 붙이면서 내가 이 저항으로 내 엉덩이와 다리 뒷근육을 최대한 늘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저항을 계속 유지하고 부심선 수축, 원심선 수축이라고 하거든요. 주동근은 엉덩이와 다리 뒷근육이에요. 내 주동근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항이 앞에 있죠. 그리고 몸을 굴곡하죠. 그런 부분에서 엉덩이와 다리 뒷면에서 이 저항이 무게가 들고 있는 무게가 멀어질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깝게 해주시고 내가 엉덩이와 다리 뒷부분에 머슬마이 커넥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데드리프트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허리에 힘을 많이 주세요. 허리로 리프팅을 많이 하세요. 자, 안 좋은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이 상태에서 들 때 지금 허리가 약간 구부러져 있거든요. 구부러진 상태에서 허리로 올립니다. 허리로 다시 허리를 구부리고 허리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펴지면서 엉덩이가 밀리던지 아니면은 허리를 과신전시키던지 이렇게 수축기전이 되는데요. 일단은 허리하고 저항하고 가깝죠. 거리가 멀지 않아요. 몸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내 척추를 과신전시키는 거는 그거는 운동이 되지가 않아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과 그리고 거리예요. 무게와 거리거든요. 그래서 1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판단할 수 있는데 바가 몸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허리를 꺾거나 과신전시키는 거는 뭐 1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허리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시면서 허리가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바하고 내가 힘을 쓰는 부분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그렇게 돼요. 뭐 바벨 로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등 운동을 하실 때 항상 이 저항이 몸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그 부분에서 리프팅을 하고 데드리프트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 저항이 내 엉덩이와 멀어지지 않게 하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세요. 데드리프트에 일단은 이 영상으로 한 번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말씀드릴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올리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데드리프트는 이런 형식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트니스는 근육의 저항을 최대 이완과 최대 수축을 가져가서 내 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중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량을 많이 치는 부분보다도 내 머슬마이 커넥션과 그리고 이 근육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파워리프팅식인데요. 파워리프팅식은 바닥에서부터 힘을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파워리프팅식은 바닥에서부터 힘을 시작한다. 네, 그런 부분에서
바가 여기서 아래로 내렸을 때 휘트니스 형식의 데드리프트는 무릎이 땅하고 거의 수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아리가. 하지만 파워리프팅식은 무릎을 약간 앞으로 구부립니다. 구부림으로 해서 내 몸이 땅하고 수평이 되지 않고 약간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 등 쪽으로 좀 더, 그리고 힘이 이 허리와 등 쪽과 그리고 엉덩이 쪽에 힘이 능축이 됩니다. 파워리프팅은 한 번의 순간적인 힘을 한 번을 제대로 드는 거거든요. 파워리프팅은 뭐 몇 번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을 제대로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을 모아야 돼요. 내 몸의 힘을. 그런 부분에서 내렸다가 내 몸이 이 안쪽으로 힘을 모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몸을 응축시킵니다. 응축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어날 때 레그 프레스를 생각하면서 레그 프레스 탁 칩니다. 이때 레그 프레스의 느낌이 무릎이 앞으로 구부러짐으로 해서 다리 뒤쪽에 텐션감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엉덩이 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레그 프레스를 생각하면서 밀면은 다리 뒤하고 엉덩이 쪽이 당기는 느낌이 가요. 그러면은 바로 신장 반사로 이용해서 팍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리프팅은 폭발적인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리프팅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힘을 한 번에 호흡을 일단은 복압을 넣죠.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코어에 힘을 넣고 브리싱을 하고 그리고 코어의 압력을 잡아주는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될 거예요. 일단은 배에 힘 주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브리싱을 공기를 넣고 그리고 요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흡을 또 공기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영상 찍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파워리프팅 형식은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무릎이 약간 더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엉덩이가 조금 아래로 내려가죠. 자, 휘트니스 형식은 내 상체가 거의 땅하고 평행을 만듭니다. 그 이유가 다리 뒤쪽하고 엉덩이 쪽에 스트레칭감을 최대한 갖기 위해서고요. 근데 파워리프팅식은 내 힘을 능축하기 위해서, 내 힘을 내 코어에 잡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엉덩이가 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체스트업을 하고 여기에서 레그 프레스를 생각합니다. 레그 프레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레그 프레스 했을 때 바로 뒤쪽하고 엉덩이 쪽에 당기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레그 프레스 한 다음에 바로 힙으로 레그 프레스 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파워리프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더 하이 퍼포먼스, 예를 들어서 뭐 용상이라든지 아니면 파워클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진행할 수가 있죠. 이게 둔부의 순간적인 폭발력, 순간적인 근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의 가동성 그리고 둔부의 운동성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인데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보통 등 운동 루틴에 많이 들어갑니다. 등 운동 루틴에 들어가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등 근육 수축 기전이 이 상태에서 팔이 앞으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수축 기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등 근육과 그리고 허리 근육에 좀 더 긴장감과 운동성을 가져가는데요. 자, 다른 데드리프트와 다른 점은 무릎과 고관절이에요. 리프팅을 데드리프트를 그냥 진행할 때에는 엉덩이가 빠지고 바가 무릎 정도에 갔을 때 무릎을 약간 구부려줘서 내려갑니다. 하지만 루마니아 형식의 데드리프트는 무릎과 엉덩이가 같이 움직입니다. 무릎과 엉덩이가 같이 움직여서 무릎 약간 아래까지만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제 지금 팔 모양을 보시면은 팔이
이만큼 앞으로 나가 있죠. 이 부분을 바디빌딩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척성 운동에 가깝게, 그리고 등 근육에 좀 더 긴장감을 가져갈 수 있게 갔다가 일어나는 거죠. 팔 동작만 팔만 보시면은 팔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등 근육과 그리고 기립근에 좀 더 긴장감과 근육의 느낌을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는 순순히 그냥 근육으로 잡아 나가는 건데, 항상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데 있어서 허리로 하시면 안 돼요. 허리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도 허리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기냐면은 내가 가슴을 핀다 생각하면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면서는 가슴을 핀다 생각하면서 허리를 많이 과신전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유지하고 내 팔만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릎 약간 아래까지만 내려가고 약간 팔만 이완했다가 땡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자, 등 하부 쪽이랑 그리고 기립근 쪽으로 굳이 힘을 안 주셔도, 아니 굳이 이완을 안 하셔도 충분히 힘이 들어가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마니안. 자, 이 상태에서 체스트업 합니다. 이때 발을 휘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발을 휘겠다. 그 다음에 무릎과 고관절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대로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허리가 뭐 휘어지거나 허리가 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이런 종류의 운동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운동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휘트니스 형식의 데드리프트는 많은 중량은 들지는 않지만 주동근의 엉덩이 근육과 다리 뒷면 근육의 최대 이완과 최대 수축을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천천히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는 바에서 최대한 멀어지지 않도록, 바가 내 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붙여서 진행하시는 거. 자, 두 번째 파워리프팅식이죠. 파워리프팅식은 힘을 능축시켜서 순간적인 힘을 내는 거예요. 드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완이 필요 없어요. 이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들 때 폭발적으로 드는 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 힘을 능축시켜서 바로 다리와 전체적인 몸의 힘을 써서 한다. 자, 휘트니스 형식은 저항에 대한 이런 최대 이완과 최대 수축이지만 파워리프팅식은 지면에서부터 힘을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근육의 최대한 고립과 근긴장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등 근육의 그런 긴장감과 그리고 수축과 이완에 대한 구간이, 몸의 전체를 쓰는 구간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네,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데드리프트에 대한 영상, 부족한 부분들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